저녁 8시 서울의 한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동해 주점은 오늘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장 김미숙은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표정으로 술을 차렸죠. 그녀의 술집은 오래된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지금까지 4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한 나무 향과 담배 냄새가 어우러진 실내는 흘러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했어요. 김 여사님,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선 이수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이구,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 친구분들은요? 곧 올 겁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이수영 씨는 익숙한 모습으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술집 안을 잠시 스캔했죠. 습관처럼 출입구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김미숙은 그런 이수영 씨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네요. 여기서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오랜 습관이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군요. 이수영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김용태 씨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강준호 씨와 박정호 씨도 차례로 들어섰죠. 수영 형, 벌써 와 계셨군. 김용태 씨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바람에 걸어오느라 고생했겠네. 이수영 씨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비밀스러운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전우였죠. 정호야, 요즘 허리는 좀 어떠냐? 강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쑤시기는 하지만 열심히 운동하니까 괜찮아졌어. 손자놈들하고 매일 아침 태극권 하면서 지내고 있네. 역시 정호는 여전히 부지런하군. 김용태 씨가 소주병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수영 씨는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두 건강하게 만났으니 옛날 생각하며 한잔합시다. 네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그들의 굳은 살 박힌 손에는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과 작전, 그리고 싸움의 상처들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여기 안주 더 나왔습니다. 김미숙이 따뜻한 안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작전 이야기와 현재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죠. 1시간쯤 지났을까 술잔이 반쯤 비워질 무렵 이수영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날을 기억하나? 김용태 씨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68년 겨울 백두산 인근에서의 비밀 작전이었죠. 그때 우리 넷이 12명의 적을 상대했지. 강준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4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눈보라가 불던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 박정호 씨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기에 총알 자국이 남아있네. 수영 형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죽었을 거야. 이수영 씨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켰을 뿐이야. 그때는 그저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던 것 같군. 그들의 대화는 국가를 위해 비밀리에 수행했던 임무들과 청춘을 바쳤던 시간들로 이어졌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들, 그들만이 공유하는 추억들이었죠. 술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4명의 노인들은 과거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형님, 우리의 활약이 기록으로 남아있긴 할까요? 김용태 씨가 문득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이수영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록은 파기되었을 거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 맞아. 우리끼리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박정호 씨가 동의했어요. 강준호 씨는 문득 술집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온 듯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군. 강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용태 씨는 잠시 젊은이들을 관찰하다가 다시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 때는 밤새 술 마시고도 다음날 훈련을 나갔었지.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군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수영 씨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어요. 때로는 꿈만 같죠.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던 걸까 싶기도 하고. 박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항상 이걸 갖고 다니나? 이수영 씨가 놀란 듯 물었어요. 가끔 내가 누구였는지 잊을 때면 꺼내보곤 합니다. 박정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서 이 사진이 나를 붙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네 사람은 말없이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한 추억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술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술집 문이 요란하게 열리자 이수영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들어온 이들은 5명의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모두 짧게 깎은 머리에 문신이 있었고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키가 큰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죠. 어이, 아줌마. 여기 소주 3병이랑 안주 제대로 된 거. 갖다 놔. 용우라 불리는 그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김미숙은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수영 씨를 비롯한 네 노인은 무심한 듯 자신들의 술잔만 바라보았지만 각자의 등 뒤로 흐르는 긴장감은 서로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랜 전후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용호와 그의 일행은 술집의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죠.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군요. 김용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들을 탓할 것 없네. 우리 세대도 젊었을 때는 충동적이었지. 다만 군대에서 단련되었을 뿐이야. 박정호 씨는 손에 든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용호 일행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 정도로 무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잠시 후 용호가 갑자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네 노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머물렀죠. 용호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어이, 할아버지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면 우리랑 같이 나눠요. 용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영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용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테이블로 돌아가게. 우리는 조용히 술 마시고 싶을 뿐이야. 용호는 이수영 씨의 냉정한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호라, 할아버지가 꽤 폼 잡으시네. 군대에서 간부라도 하셨어요? 이수영 씨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그의 침묵이 용호를 더 자극한 듯 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요즘 노인네들은 예의가 없네. 용호가 이수영 씨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소주잔들이 흔들렸지만 이수영 씨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용태 씨가 이수영 씨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수영 형, 참읍시다. 우리가 참는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용호는 김용태 씨의 말에 더 흥분했습니다. 뭐? 참을 이유? 혹시 우리가 무서워서 그래요? 맞아. 노인네들이 우리 같은 젊은이들 앞에서는 꼼짝 못 하시지. 강준호 씨와 박정호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근육이 살짝 긴장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자네 자리로 돌아가게. 이수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용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경고를. 정말 웃기시네. 용호가 이수영 씨의 어깨를 밀려는 순간 술집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노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호의 손이 이수영 씨의 어깨에 닿기 직전 이수영 씨는 놀라운 속도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빨라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용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뭐 하시는? 용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수영 씨는 아주 작은 힘만 주었지만 용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목의 특정 부위를 정확히 누르는 기술과도 같았어요. 이수영 씨는 그대로 용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지난 날을 회상하며 술을 마시고 싶을 뿐이야. 다시 한번 부탁하네. 자네 자리로 돌아가게. 용호는 손목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런 노인네가 잠깐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가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용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은 듯했죠. 그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곧 5명 모두 노인들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요. 강준호 씨가 나직이 말했어요. 김용태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먼저 나서지만 않으면 돼.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김용태 씨의 예상과 달리 용호 일행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은 일부러 더 크게 떠들며 노인들을 향해 조롱의 말을 던졌습니다. 김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저 젊은이들 정말 한계를 모르는군요. 박정호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수영 씨는 차분하게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지 무력한 노인으로만 보고 있어. 그게 그들의 약점이지. 바로 그때 용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4명의 동료들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노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아까는 제가 너무 예의 없었네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용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공손함이 묻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지만요. 내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감이 술집 전체에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의 의미로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용호가 말하며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소주병을 들었어요. 이거 다 비었네. 3병을 가져와야겠어요. 그 순간 용호는 빈 소주병을 위협적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술집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김미숙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내려치기도 전에 이수영 씨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공중에서 가로채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은 너무나 우아하고 빨라서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술은 마시는 거지 도구로 쓰는 게 아니야. 이수영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용호와 그의 일행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들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테죠.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들. 우리를 무시해. 용호의 한 동료가 으르렁거렸어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군요. 박정호 씨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용호의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공격은 이수영 씨를 향했지만
이미 그 움직임은 내 노인의 눈에 모두 읽혀진 후였어요. 이수영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매우 사소한 듯한 동작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요. 그 결과 공격은 허공을 갈랐고 용호의 친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봐, 진정하게. 이수영 씨가 말했어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용호의 두 친구가 동시에 강준호 씨와 김용태 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래된 시계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듯 내 노인의 움직임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강준호 씨는 테이블을 교묘하게 활용했어요.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려 공격해 오는 젊은이의 발을 걸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강준호 씨는 그대로 테이블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젊은이 술에 취하면 발걸음이 위태로워지지. 강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김용태 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젊은이의 손목을 잡아 부드럽게 돌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태극권의 흐름과도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힘에 의해 균형을 잃고 벽 쪽으로 비틀거렸죠. 힘은 방향이 중요하네. 나를 치려던 힘이 자네를 쓰러뜨린 거야. 김용태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용호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어요. 술집 안의 손님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를 무시해. 용호가 칼을 들고 박정우 씨를 향해 돌진했어요. 박정우 씨는 빙그레 웃으며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용호의 팔을 따라 올라갔어요. 박정우 씨의 손가락이 용호의 손목 특정 부위를 누르자 용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손자들에게 태극권을 가르쳐 주다 보니 이런 반사신경은 아직 살아있군요. 박정우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수영 씨는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의 불상사는 피하고 싶네. 용호와 그의 일행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 노인들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던 용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어 이수영 씨를 향해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영 씨의 움직임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는 마치 연기처럼 부드럽게 용호의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용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회전으로 용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네. 이수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용호와 그의 일행들은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은 듯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듯 술집을 나갔어요. 술집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다른 손님들의 탄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녹슬지 않았군요, 여러분. 김미수 기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조금 가빠졌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의 몸은 과거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집 안의 분위기가 다시 안정을 찾아갈 무렵 먼 곳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이수영 씨는 동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그들이라면 이미 현장을 벗어났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자기 방어를 한 것뿐이니까요. 김용태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술집 앞에 멈춰섰고 3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물었어요. 김미수 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웠어요. 이 어르신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그들이 나갔습니다.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상황을 살폈어요. 칼을 든 싸움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그 젊은이 중 하나가 칼을 꺼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김미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내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으셨나요? 젊은이들이 칼까지 들었다면 매우 위험했을 텐데. 이수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스스로 넘어지기도 했고요. 경찰관은 이수영 씨의 말을 의심스럽게 들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상황을 물었고 대부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도 내 노인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인들이 잘 피했다라거나 젊은이들이 스스로 넘어졌다고만 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의 신원은 파악되었습니까? 김용태 씨가 물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다른 팀이 그들을 연행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소란을 피운 전과가 있는 청년들이더군요.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선임 경찰관이 이수영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군 출신이신가요? 이수영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경찰관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경찰들이 떠난 후 술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이제 술집에는 내 노인과 김미숙만 남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김미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니었으면 제 가게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이수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당신의 가게는 우리에게 추억이 많은 곳이니까요. 김미숙은 새 안주와 소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은 걱정 말고 편히 드세요. 내 노인은 감사히 받았고 다시 잔을 채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과거의 자신들을 다시 만난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이상하게도 내 몸이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강준호 씨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치 어제 훈련받은 것처럼 군인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본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을 살아왔을 뿐이야. 이수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꿈꾸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싸웠던 거야. 김용태 씨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 오늘 그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 덕분인 셈이지. 네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잠시 그들을 찾아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네 사람은 술자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숙은 그들이 일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의 작은 전통이니까요. 네 사람은 술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술 기운 덕분에 그리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잠시 골목길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했군요. 김용태 씨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강준호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이렇게 오래된 근육을 다시 써보게 될 줄은 몰랐네. 내일은 온몸이 아플 것 같아. 젊었을 때처럼 유연하지는 않지만 아직 쓸만하다는 걸 알게 되어 기분. 이 좋군. 박정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수영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네. 우리는 이제 평범한 노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지. 네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이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이들이 함께 걷는 모습은 평범한 노인들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 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전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올랐습니다. 수영 형,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움직인 게 언제였죠? 김용태 씨가 문득 물었어요. 이수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80년대 초반 그 남부해안 작전이 마지막이었을 거야. 그 후로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갔으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군요. 강준호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때로는 그 시절이 꿈만 같기도 합니다. 박정호 씨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잊지 않았더군.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 사거리에 도착하자 그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 달랐어요. 이수영 씨는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오늘 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 씨가 말했어요. 김용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완전히 늙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죠. 다음에는 이런 소동 없이 만나자고. 강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들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같았어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 시절,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비록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네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이수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는 기록이나 훈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정이었죠. 이제 헤어져야겠군요. 김용태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작별 인사였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수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제안했어요. 다음 달에는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제주도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라고 강준호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수영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나이에 여행도 좋을 것 같아서 만년설도 보고 바다도 보고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참 좋은 생각이군요. 김용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한 게 언제였더라? 오래된 일이네요. 박정호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손자들 봐야 하는데, 하지만 사흘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럼 결정된 거군, 이수영 씨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할 테니 다들 건강만 챙기고 오세요. 네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늘 밤의 사건으로 그들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임무 수행 후에 그 특별한 유대감이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서 피어났죠. 약속입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수영 씨는 북쪽으로, 김용태 씨는 서쪽으로, 강준호 씨와 박정호 씨는 동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의 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오늘만큼은 예전의 활기가 돌아온 듯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죠.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오늘 밤 그 손은 여전히 젊은 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한 정막이 그를 맞이했어요. 벽에는 예전 군 시절의 사진 몇 장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수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젊은이들과의 충돌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일깨워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서로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쉽게 공개할 수 없는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 사진, 작전 후의 모습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만 그 임무가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냈지. 그가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용태 씨였어요. 수영 형, 잘 지내셨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이수영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응, 걱정 말게. 잘 지내고 있어. 제주도 여행 정말 가는 거죠? 김용태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약속했잖아. 이수영 씨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수영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수영 씨는 오래된 군인의 습관대로 오늘의 계획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예약,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 그의 걸음은 느릴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습니다. 집을 나서며 이수영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들의 특수부대 시절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용한 노년의 삶 속에서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총과 칼을 든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나에 맞서는 그만의 조용한 전투였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수영 씨가 햇살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테지.